자, 이제 조건기한 민법 총칙의 마지막 조건기한. 자, 개념이죠. 동그라미 1번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효력. 성립은 했어요. 성립을 전제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점점점. 의리 조건 성취하네요. 그러면 우상향. 효력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면 그때 효력 발생. 그래서 성립은 했어요. 이미 5월 1일 날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고 효력이 발생 또는 해제되면 이제 소멸하겠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 실선, 우하향. 해제되죠. 해제. 무효가 된다는 얘기. 우하향은 효력이 소멸하겠죠. 소멸. 그래서 정지는 유효의 개념이고 여기죠. 해제된다. 해제 효과가 뭐예요? 무로 날아가죠. 정지는 효력 발생, 효력이 생긴다, 유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성취를 전제로 자 조건이 성취되니까 유효가 되네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니까 무효가 되네요. 해제되네요. 효력이 소멸하네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지는 효력이 생기고 유효, 해제는 효력이 소멸, 무효가 돼요. 그게 정지 조건 동그라미 1번 밑에 목차 바뀌었죠. 해제 조건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해제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시험 나오는 건 그 밑에 가짜 조건부터 나와요. 자, 1월 달에 안 했어요. 여기가 넘버 1, 2가 있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자, 가짜래요. 조건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가장, 가짜죠. 우리말로 가짜.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가짜 조건에는 3개가 있어요. 목 잡아요. 왼쪽 맨 밑에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이거 조건 아니에요. 자, 오른쪽. 반가로 2번. 기성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이게 넘버 1이죠. 기성 불능이 조건에서 넘버 1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불법 조건부터 하나씩 할게요. 자, 법조문 봐요. 갑이 내건 조건을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대. 갑이 내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 즉 쉬운 말로 반사회적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갑이 을한테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을 너 쟤 좀 죽여봐. 그러면 내가 10억 줄게. 사람 죽이면 10억 이런 게 반사회적 죄송해요. 무서운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여계약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해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반사회 무효 똑같아요. 반사회적 조건이 붙었다. 이 법률행위 무효예요. 문제는 이제 시험 이게 나와요. 반사회니까 당연히 무효로 끝나. 이건 되게 쉽죠? 이 조문 그대로 나오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 이제 장난칠 때는 이걸 장난쳐요. 이 반사회적 조건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해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전부 무효. 원래 우리 일부 무효 법리 있죠? 원칙 전부 무효예요. 그래서 민법은 분리되는 걸 싫어하게 해요. 통일. 항상 통일성.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자 조건만 분리해서 조건만 무효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다. 시험 이거밖에 안 나요. 그래 장난을 반사회적 조건의 경우 이 조건만 무효가 된다. X예요. X. 엄청난 X지문 12번인가 나왔어요. 12번. 무조건 먹어야지. 무조건. 그래서 왼쪽에 1번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법정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구나. 그러면 반사회적 조건이구나. 그럼 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이제 오른쪽 2번. 동그라미 2번. 왕별이죠. 왕별. 넘버 2예요. 얘가.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분리해서 속으로 조건만 따로 떼어내서 조건만 무효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가 됩니다. 전부. 그래서 계속 조건만 무효가 될 수 있다. X. 작년 34회 밑줄이 있죠. 정답지문. 다 맞췄어. 작년 조건 문제는 여기다 정답지문을 박아줘서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다 맞췄어. 합격하신 분도 맞히고 설사 안 되신 분도 이 문제는 맞췄겠지. 가장 쉬운 건데 조건만 무효 아니라 우리 분리가 나오면 항상 소수로는 안 돼. 이게 분리란 말이 숨어져 있죠. 조건만 떼어내서 무효 아니라 전부 무효. 가장 쉬워요. 자, 왕별 박으시고 이제 이거보다 더 잘 나온 게 기성불능이에요. 기성조건, 불능조건. 자, 이 조문은 좀 이따 볼 거고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저 조문, 저 법조문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이건 머리 글자를 바로 따버릴 거예요. 일단 이해를 먼저 하고 자, 기성이 뭐고 불능이 뭐냐. 갑이내건 조건을 보니까 갑이내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증여계약 당시 5월 1일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돼 있네. 조건이 이미 법률행위 당시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대요. 한번 느껴봐.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조건 달았어요. 그런데 이 갑이내건 조건이 5월 1일자에 이미 성취돼 있대. 무슨 말일까? 이미 합격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자 봐요. 조건이 이미 성취, 이미기.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요? 기성. 이미 성취돼 있다. 기성. 이미 기자 한자로 이미 성취돼 있다. 이미 성취. 기성 조건. 그러면 자 이제 갑니다. 갑이내건 조건을 보니까 이미 성취되어 있어. 해제부터 할게요. 해제 조건은 실선. 조건을 성취하면 우하양 효력이 소멸될 거예요. 근데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 자체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죠. 조건의 개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미 성취했다는 얘기는 그 조건의 개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조건이에요. 이미 성취된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조건 개념에서 배웠죠. 장래의 발생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인데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얘기는 장래성 요건을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조건에 분류돼요. 가짜 조건. 뭐 가짜 조건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기성의 의미. 원래 조건은 나중에 성취할 수도 있고 시험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미 성취했다는 얘기는 자 원래 조건이 되려면 점점점 장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따라서 나중에 조건 성취되고 그때 정지라면 효력 발생, 해제라면 효력 소멸,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성이라는 것은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계약 5월 1일자의 조건이 원래는 나중에 금이 그어져야 되는데 이 수직선이 나중에 조건 성취하면 조건 성취했구나 해야 되는데 기성이 해제 조건일 경우 조건이 성취가 여기에 바로 그어져 버려요. 나 이미 합격했어. 바로 소멸해 버려요. 나 이미 합격했어. 바로 우상향이 일어나요. 즉 나중에 우상향, 나중에 우하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성은 갑이내건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한 순간 을은 정지 조건이라면 주세요 해버리는 거야. 아파트 주세요. 바로 채권이 생겨버려.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 바로 효력이 발생. 정지는 유효니까 효력이 바로 이 시점에 발생해버려. 그러면 해제면 바로 무효가 돼버리죠. 바로 무효가 되지. 나중에 우하향이 아니라 나중에 우상향이 아니라 기성은 바로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말한 순간 바로 우하향, 우상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성은 자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머리 글자 닦아요. 이것은 머리 글자로 하는 게 최고로 편해요. 최고로 편해. 시험 문제 그냥 가장 1초만 해결해 버려요. 머리 글자 따면 한 지금은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가 기성 불능을 한번 이해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성은 조건이 나중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갑이 말할 당시 이임이 성취됐죠. 바로 우상향, 바로 우하향. 그러면 기성이 해제 조건이라면 바로 해제돼 버려요. 기성이 해제 조건이라면 바로 우하향이 효력 소멸 무효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은 기성이, 자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 기성이 해제 조건이라면, 기성이 해제 조건이라면 기성은 바로 해제 밑에 무효를 적는 거예요. 해제는 무효, 정지는 유효의 개념이라 하겠어요. 자, 기성이 해제 조건이라면 바로 무효. 그래서 결론은 기성이 해제면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해제는 무효죠? 바로 무효돼 버려요. 기성이 해제 조건이면 바로 무효. 기성이 해제 조건이면 기성은 바로예요. 바로 무효가 되는, 해제된다, 무효. 기성이 해제 조건이면 바로 무효로 끝나야지, 맞는지. 자, 그러면 기성이 정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성이 정지면 바로 우상향 유효돼 버리죠. 바로 유효. 바로 정지면 유효. 근데 우리 법 조문은 유효란 두 글자를 법조문에 박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박아요. 기성이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우리 보통의 계약을 말해요. 자, 우리 매매 계약할 때 조건 달아요, 안 달아요? 증여 계약할 때 조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법률행위, 즉 증여든 매매든 5월 1일자에 계약서 쓰죠. 그러면 다 그 날짜에 계약은 성립하고 법률행위 성립하고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즉 조건을 안 붙였다는 얘기는 바로 법률행위 한 날 효력 발생한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걸 빨리 훈련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지문 몇 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 반대가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자, 그러면 다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조건 성취, 저 수직선이 조건 성취 표식이 그려진 게 아니라 이날 바로 유효, 해제는 바로 무효. 자, 정지가 중요하잖아요. 해제가 중요, 노란색이. 이거 하나 알면 이건 반대로 엎어버리면 돼요.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하나만 할 거예요. 기성이 해제다. 바로 무효. 바로 해제됐다. 해제가 무효니까. 그래서 기성이 해제면 바로 무효고, 만약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하고 해제는 유효 무효 반대죠. 그러니까 무효 반대 엎었죠. 원래는 유효인데 우리 법조문 유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좀 이따 보겠지만 조건 안 붙인 보통의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그래서 무효 반대는 앞으로 조건에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가 보통의 법률행위, 법률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 유효가 되는 보통,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워.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같은 말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나왔어. 법률행위 당시 갑이 내건 조건을 보니까 이미 하고 싶어도 성취할 수가 없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불능이죠. 불능. 자, 갑이 조건을 달았는데 불능이야. 예를 들면 얘 필요 없지만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내 전 재산 1000억 재산을 줄게. 갑이 해가 서쪽에 뜨면 내 전 재산 줄게. 그럼 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뺨을 때려버리면 돼. 해가 서쪽에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뺨 때리면 돼. 즉 불능이죠.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조건이 아니에요. 자,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불확실. 근데 이미 불능이잖아. 그래서 가짜 조건인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불능은 그림을 그려보면 불능은 정지가 중요해요. 노란색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불능으로 가보죠. 그냥 위에다 적을게요. 갑이 내건 조건을 보니까 조건 성취가 불가능해. 그러면 나중에 조건을 성취해야 유효가 되는데, 효력 발생하는데 정지 조건일 경우, 자 봐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그어진다 안 그어진다. 조건 성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안 돼. 이게 금이 못 구워져요. 즉 계속 스톱 상태예요. 우상향 될 수가 없어.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은 유효가 될 수가, 우상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력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우상향이 되려면 조건이 성취되는데 해가 서쪽에 뜰 수가 있어, 없어? 없어. 100년이 지나도 이 수직선이 그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계속 무효 상태란 얘기지. 유효, 효력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속 무효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불능이 정지 조건이랑 만나면, 자, 정지 밑에 유효, 습관적으로. 해제 밑에 무효를 적어요. 그럼 불능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유효의 반대말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효가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무효란 얘기지. 그래서 유효 반대.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불능이 정지랑 만나면 우상향 될 수가 없잖아.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유효 반대. 무효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불능이 정지라면 유효가 될 수가 없어. 반대. 유효 반대. 무효. 자, 그럼 똑같아. 불능이 해제랑 만나면 무효가 될 수가 없죠? 무효 반대. 유효. 그러니까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 정지하고 해제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도 반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정지하고 해제는 반대. 여기도 결론이 반대. 무효 반대가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기성 불능에서는 조건 없는 보통의 법률, 유효 법률행위. 그럼 봐요. 기성이 해제다. 바로 무효. 그래서 기성이 이미 성취했다면 바로 무효. 결론은 불능이 정지랑 만나면 불능은 반대요. 반대. 그러면 정지가 유효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효 반대 무효가 결론인 거예요. 해제 무효 반대 유효 단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같은 말. 그래서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바로 무효. 이해됐어. 바로. 기성 바로 우양해버려 해제돼 버렸네. 기성이 해제랑 만나니까 바로 무효됐구나. 우하양 바로 무효가 됐구나. 불능이 정지랑 만나니까 불능은 정제 반대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불정 무 유효될 수 없다고 무효지. 유효 반대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머리자 딸 거예요. 기해무 불정무 무효만 하면 돼요. 무효. 기해무 불정무 이것만 하면 방금 같은 거 바로 반대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기해무 불정무 잡으면 다 해결돼요. 우리 기출이 다 해결돼요. 99% 됐죠?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도 됐죠? 바로 해제됐구나. 바로 유효 반대 무효구나. 불능은 반대 유효 반대. 그래서 정지의 유효 해제의 무효 정지의 유효 해제의 무효 적고 기성은 그대로 이 글자가 가면 돼. 그대로 유효 무효가 오른쪽에. 불능은 유효 무효의 반대 유효 반대 무효 무효 반대 유효 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20 몇 번 나왔어. 20 몇 번. 그 다음에 한 40% 정답 지문이 얘예요. 한 40% 우리 기출에 30년 동안. 기출도 많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자, 동그라미 1번 기억, 동그라미 2번 기억. 4개가 왕별이에요. 왕별. 넘버 1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기해무, 불정무 그걸로 다 해결돼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뭐 바로 반대했지만 다 필요 없어. 기해무, 불정무 끝나버려 얘는. 자, 동그라미 1번. 법조문을 봐야 돼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법조문 한번 봐야 돼. 이 법조문이 그대로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자, 법조문 한번 봐야 돼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구나.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기성은 지문에 안 떠요. 이미 성취 이렇게 나오면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성이구나. 자, 기성이 해제 조건이라면 기성이 해제죠. 기해 무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그러면 기성이 이미 성취했는데 이게 정지 조건이라면 무효 반대 엎어쳐. 무효 반대일 거죠?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그래서 기해무하고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만나면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반대는 앞으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바로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효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같은 말이다. 자, 제3항 불능이겠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자, 이미 성취할 수가 없네요. 빨리 머릿속으로 불능을 적으시고, 자, 불능이 정지랑 만났죠. 불능이 정지와 불정 무 이렇게 제일 편하다고. 불정 무. 자,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만났어. 무효반대 엎어쳐.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를 외우시고 나머지 반대 조건을 만나면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 이렇게 엎어친 게 좋아요. 그러면 봐요. 기, 해, 무, 불, 정, 무죠. 이것만 이 두 개만 외우면 기성이 해제가 아니면 정지랑 만나죠. 그러면 무효반대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불정무니까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만나면 무효반대 엎어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엎어치란 얘기예요. 나머지까지 기정조 이 땅 가지 말고. 그러면 머릿자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야. 기해무. 나머지는 그냥 엎어치는 게 더 편해요. 기해무, 불정무. 이걸 기해무, 기정조, 불해조까지 막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헷갈려버려. 머릿자가 딱 두 개만 해요. 기해무, 불정무. 그리고 나머지 다 반대 조건 만나면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정무야. 반대 해제랑 만났어. 그럼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하면 정말 끝나버리니까 이건 멀쩡하는 게 최고로 편해요. 최고로. 모든 기출을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냥. 대신 이미 성취가 기성이다. 그거 빨리 파악해야겠죠? 기해무로 끝나야지. 무로 안 끝났어? 너 X야. 불정은 무로 끝나야지. 너 안 끝났어? 어긋났어? 언밸런스. X야. X. 자, 이제 반신행위 이건 됐고 넘어갑니다. 여기 노란색 갑니다. 나머지는 덜 중요한 건 넘어가야 돼요. 자,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2번이죠. 조건 성부 확정되기 전 효력 동그라미 2번 아주 잘 나옵니다.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도 보통 확정 정해진 권리와 똑같이 처분할 수도 있어요. 상속도 돼요. 보존도 할 수 있어요. 담보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소수로만 장난쳐요. 미정한 동안에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 채권도 우리 7월 달에 미리 처분, 팔아제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하면 있다. 여기는 있다가 별 3개라는 얘기예요. 미정한 동그라미 하시고 미정한 권리 의무,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를 다 할 수 있다. 팔아제낄 수도 있고 죽으면 상속도 되고 지킬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자,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조건 성취 효력이겠죠. 여기도 아주 잘 나와요. 12번인가 나왔더라고. 자, 동그라미 1번 왕별. 동그라미 2번 왕별.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왕별이고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은 별 3개예요. 급이 달라요. 자, 동그라미 1번. 의리 조건 성취했죠. 조건 성취 효력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상향 우죠. 우하향.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면 의리 조건을 성취한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정지니까 생긴다. 니은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해제된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언밸런스로 하니까 소수로만 바꿔치기해요. 확인하시고 정지는 생긴다로 연결, 해제는 잃는다로 연결되게 해제돼야 되니까. 자,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당사자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합니다. 얘들의 소급 의사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특약을 하면 이 특약 먹힙니다. 그 의사에 따라 소급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거. 원칙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정확히 연하요. 이런 거 정답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기한. 한 장 넘겨버려요. 한 장 넘겨서 기한의 이익 별 3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동그라미 1번이죠. 기한의 이익에서 다음 페이지 왼쪽. 기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만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채권자로 계속 장난치죠. 작년에 또 나왔죠? 나온 놈이 맨날 나와. 그러면 작년은 아까 불법 조건이 정답쯤 바뀌었죠? 그럼 봐요. 앞으로 넘겨봐봐. 작년에 기출이 오른쪽 49페이지에 기한에서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니은 종기부 기한 도래한테로부터 효력을 종기니까 이래야겠죠? 그러면 시기부는 기억은 시기는 시작이니까 효력이 생긴다. 아까 왼쪽에 있는 정지하고 해지하고 개념이 똑같죠? 생기고 잃고 이거 골라내겠지. 종기는 잃는다로 끝나겠지. 이런 기초도 나온다고 기초도. 그러니까 1월 강의를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한번 제가 안 했어도 3월달에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된다고 기초도 나오니까 대신 우선 별 3개부터 하시고 이런 건 흘러가니까 막말로. 그러면 왼쪽에는 34 기출이 있어요 없어요? 왼쪽 페이지에 없잖아. 별 3개가 왕별도 있는데 없죠. 그러면 왼쪽 페이지 별 3개 왕별에서 반드시 지문 한두 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왼쪽으로 가서 앞 페이지로 가서 오른쪽에 반사이즈 조건 기출 나왔고 작년에 기성불능은 하나 나오고 기성불능 중 또 하나 나와요. 올해 또 하나 나오고 얘는 안 나온 애가 없어요.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이 없죠. 그러면 이제 반신이행위 거기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아직 안 했지만 저기도 이제 하나 나올 수 있고 조건은 나중에 그 붙일 수 없는 거 그거 올해 할 거거든요. 지금은 진도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고 별 3개가 아직 몇 개 남아있어요. 기한에서도 한두 개 남아있고 지금까지 한 건 가장 중요한 거 한 거예요. 가장. 자 이제 우리 끝난 거예요. 민법 총칙. 이제 물권법으로 갑니다. 이제 페이지 51페이지 물권법. 자, 민법 총칙 10문제 잡았어요. 10문제. 자 이제 물권법 14문제가 나오죠. 14문제. 그러면 물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강론에서 7가지 물권,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자 용익물권의 지상지역, 전세, 채권, 담보물권의 유치, 저당권, 총론에서 객체종류 효력, 물권적 총권 봐야 되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그럼 강론에서 11문제 나오고 총론에서 3문제 합쳐서 14문제가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에서 1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등기 2문제 나오고 점유권 소유권 합쳐서 4문제 그 다음 지상지역 전세 하나씩 3문제 유치저당권 합쳐서 4문제. 합쳐서 4문제라는 얘기는 점유권이 2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2개. 하나 나오면 3개. 유치권이 2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2개. 유치권이 하나 나오면 저당권이 3개. 저당권이 3개 나올 때 근저당이 나와요. 3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는 그냥 일반 저당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론이 무려 11문제 나오죠. 많이 나온 거죠. 강론. 강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총론이 좀 어렵죠. 등기도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총론에 힘쓰지 마시고 강론에서 물권법 점수 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강론은 법 조문이 많잖아요. 법 조문이 1차 출제 대상이니까 법 조문에 있는 것만큼만 실수하지 않고 별 3개짜리 대문 판례만 잡으면 의외로 물권법이 또 점수가 나와요. 기본 점수가. 그러니까 물권법은 양이 좀 많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자 객체 종류에서 별 3개만 확인할게요. 한 장 넘기셔서 왼쪽 52페이지 왼쪽 52페이지에 일물 일꾼지 양거리 2번 찾았죠. 여기 이제 별 3개 확인할 거예요. 자 일단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일물 일꾼주의는 하나의 물건에 물권은 하나만 들어올 수 있죠. 이게 일물에는 일권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일부에 물권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일필토지의 소유권이 들어오는 거지. 일필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는 물권, 소유권 못 들어서요. 하지만요. 그래서 기억이 시험 나오죠. 기억 별 3개.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로 읽으시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들어설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있다로 끝나죠. X예요. 이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등기가 못 박혀요. 그래서 소유권도 안 되고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저기 구분 소유권 예외 때문에 소유권이 절대 못 나오고요.
저당권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의 저당권 안 된다. 일부의 저당권 안 된다. 그 다음 3번. 하지만 이제 예외가 나오죠. 3번 별 3개, 4번 별 3개. 그 별 3개가 3개. 기억 3번, 4번이 별 3개요. 자,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만큼은 부동산 일부에 들어설 수 있다로 끝나요. 그 지상지역 전세, 여기에 일필토지 일부, 지상권 되고, 전세도 되고, 승역지도 일부 되죠?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은 일부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일동 건물의 일부라도 아파트 701호 구조상, 구조적 보거나 또는 사용상, 이용상 측면을 보니까 701호 독립성이 있죠? 그래서 구분해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배울 아파트법, 집합건물법에서 배울 구분 소유권이라고요. 소유권이 일동 건물 일부에도 들어설 수 있다. 예외죠. 자, 예외 권리.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돼요. 자,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들어설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에만 저당권 박을 수 있어요. 우리 민법상.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상, 전세권 이 두 놈에만 민법상 저당권 들어설 수 있다. 자, 물권의 종류에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관습법상 물권으로 대부분이 보지 않은 것 4개 다 별 3개예요. 1, 2, 3, 4 지금까지 본 것 중 이놈이 가장 잘 나왔어요. 우리 대부분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첫 번째 온천권 이거 소유권의 내용이지 독립된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타인 토지 통행권, 개인도로 사도 통행권이라고 제가 했죠. 타인 토지 통행권, 이거 독립된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3번 근린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도 온 국민이 이용해야지 배타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4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 되게 중요한 말이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 같은 말. 자, 미등기 건물 산 놈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나오면 등기 안 한 거예요. 자, 이놈은 소유권도 없겠죠. 매수했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 소유권도 없고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이 네 놈 온천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네 글자가 보이면 소수로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않는다, 없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권은 해마다 나오죠. 자,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내 소유권을 위해 법이 나가세요.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이게 물권에서 나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종류 오른쪽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 돌려주세요. 반환.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예방 조치해주세요. 그럼 노란색 여기 하나 있죠. 방해 예방은 방해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별 3개 들어가시고 동그라미 1번에 별 3개. 방해 예방. 양가를 3번 찾았죠? 예방 또는의 동그라미죠. 여기를 장난치니까. 예방 조치해주세요. 또는 손해배상 담보 주세요. 둘 중 하나만 청구하는 거예요. 예방 또는 담보. 예방 또는 담보. 이걸 어떻게 장난쳐요? 예방과 함께 담보 청구할 수 있다. X. 예방과 함께 나오면 X 지문이고 예방 또는 즉 둘 중 하나만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성질 여기가 노란색이 봐요. 하나, 둘, 3개 바뀌었죠. 성질 얼마만에 나요? 1번 기억 2번 다 별 3개. 1번 기억 동그라미 2번 별 3개. 첫 번째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잡아요. 사례 좀 이따 하겠지만 갑 소유 토지에 을을 여기다 적으면 안 돼. 갑 소유 토지에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 사령이죠.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겠죠. 무단 신축을에게 이제 들이댈 건데 소유자인 갑이 병한테 매매로
판단 얘기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순간 얘가 소유자고 얘는 소유권 상실했겠죠. 소유권 상실. 즉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을 텐데 소유권에서 나온 이 물권적 청구권도 운명을 함께 물권 소유권과 물권 청구권은 함께 이전. 물권이 상실 소멸을 하면 물청도 당연히 함께 소멸. 그래서 함께 넘어가고 같이 운명을 함께 한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물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이전 또는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같이 이전되고 같이 소멸. 따라서 기억. 이게 더 잘 나오죠. 기억.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어내서 양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소유권은 안 팔면서 갑이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절대 소수로는 안 돼. 안 돼. 함께 팔아야지.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양도하니? 자, 동그라미 2번 외워야 되죠. 태풍으로 이웃집 나무가 쓰러졌다. 옆집 사람 아무 잘못 없죠. 하지만 나는 나무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있다. 잘못 없지만 나무 치워주세요. 물청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침해자의 귀책사를 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애워놔야 돼 이거. 그래서 침해자한테 설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 외워놔야 돼. 귀책 요하지 않는다.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잘못 없어도 나는 들이댈 수 있다.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 딱 기억하시고 별 3개 잘 나와요. 성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놈이요. 동그라미 2번. 자, 다음 페이지 3번. 이놈도 잘 나오죠. 소유권에 대한 별 3개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리는다 걸리지 않는다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소유권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운명을 함께 하죠. 소유권이 소멸시에 안 걸리니까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 안 걸리니까 너도 안 걸리겠구나. 채권적 청구권만 소멸시에 걸리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밖에 안 나와요. 소유권 물청 그냥 소멸시에 안 걸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안 걸리니까 소유권 물청 너도 안 걸려 이렇게 한번 정확히 놓으면 절대 안 헷갈려요. 자, 민법 규정 여기서 볼 건 동그라미 4만 볼게요. 자, 지역권 저당권이죠. 동그라미 4번. 이거 왕별이에요. 기억까지 같이 왕별. 4번 기억. 자, 4번. 지역권, 저당권. 자, 침해 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예방. 이 두 개만 인정. 이유 괄호에 있죠.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자. 자, 저당권 머릿속 그려봐요. 갑을 은행이죠. 등기만 박아요. 담보 잡은 아파트 갑의 아파트를 은행이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 점유하지 않고 지역권 왼쪽 땅 통행만 해요. 배타적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 점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지역저당 합쳐서 한 12~13번 나왔어요. 지역권이 8번 넘게 나왔고 저당권은 한 서너 번 나왔고. 자, 기억. 이렇게도 나오죠. 풀어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해결해야겠죠. 그럼 중심 잡아야지. 여기서 중심은 저당권자 잡고 마지막으로 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저당권자는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 작년 34회 밑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거 정답 지문이었다고 작년에. 다 맞췄지. 다 맞췄지. 저당권자 반환 청구할 수 없지. 네가 정답이네. 옳은 지문으로 나와도 맞출 수 있고 X 지문으로 나와도 맞출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열 몇 번 나온 놈을 또 정답 지문 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정답 지문으로 바뀌고 중요한 게 7점 때까지는 중요한 데 박아요. 그러니까 7점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별 3개 왕별만 해도. 아셨죠? 자, 소유권 물청. 자, 소유권 물청은 현재 소유자, 주체 엄청 나오죠. 여기 왕별이죠.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게 물청이 가능하죠.
근데 소유권이 없는 놈 두 놈이죠.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놈, 그 다음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 두 놈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X 물청할 수 없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소유권 없죠? 물청할 수 없다.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그래서 전소유자, 자 동그라미 1번 왕별, 동그라미 2번 왕별. 그 다음에 1번의 기억 니은은 별 3개예요. 급이 달라요. 별 3개고 왕별은. 자, 동그라미 1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 지문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심이 소유권 상실했구나. 그러면 소수로는 너 소유권 물청 인정되지 않겠구나. 맞네. 그 다음 괄호 전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 우리 시험 지문 전 소유자 이렇게 나오거나 소유권 상실 이 단어가 뜨면 너 소유권 없어.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죠. 그래서 기억으로도 나오죠. 기억 별 3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자, 이전 등기 넘겨줬죠? 그러면 너는 불법점에서 상대로 소유권 물청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등기 넘겨줬으니까 너는 소유권 없구나. 이걸 느끼란 얘기예요. 소유권 X 물청할 수 없다. 자, 니은 소유권을 양도한 중심을 뽑아내봐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해서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청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떴단 얘기요. 지문이 실제 떴으니까. 그럼 해결할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전소유자. 전소유자. 자, 전소유자가 분리란 말도 또 떴죠. 분리가 나오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전소유자 네가 소유권을 넘기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떼어내서 니한테 유보해서 네가 들이댈 수는 없지. 그 전소유자는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분리란 범죄한 적도 있고 전소유자 범죄한 적이 있으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단어 싸움, 단어 싸움. 중심 단어. 중심. 상실한 놈, 전소유자, 매매를 오는데 등기 넘겨준 놈, 전소유자. 이게 중심 단어죠. 그럼 소수로는 않는다, 없다,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동그라미 2번 왕별.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이라는 또 범죄 흔적이 떠졌구나.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해결해야 돼요. 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여기가 범죄 흔적이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 안 한 걸 전제로 나온 단어예요. 너는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으니까 불법 점유자 상대로 소유권 물청은 할 수 없다지. 그래서 직접 나오면 없다로 끝나야 되고, 여기는 직접이 중심은 아니고 소유권 X 물청? X예요. 물청할 수 없다. 자, 기억.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 이거 괜히 읽었네. 별색이 아닌데. 자, 이 양 읽었으니까. 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지 건물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문이 떴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나왔어요?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나왔어요? 점유권으로 나왔죠. 그러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겠죠. 점유권으로는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 나오면 있다로 끝나고 저 점유권 자리에 소유권이 나오면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뭘로 청구하는지를 딱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안 되니까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지문이 있어요. 직접 안 돼 대위로. 소유권 안 되지만 점유권으로는 돼. 이렇게. 이게 아주 잘 나와요. 1번하고 2번 합치면 10번이 넘어요. 그래서 왕별한 거지. 제가 괜히 왕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요, 이거. 특히 소유권 상실. 그놈이 훨씬 잘 나오고. 미등기 건물 매수는 잘 나오고. 그래서 왕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오른쪽 갈게요.